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예를 들면 가정도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의 어떤 그 사랑과 케어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뭐 가난하고 그래서 뭐 무시당하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다. 이런 아이들이 어떤 이제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면 뭐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고 가정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나쁜 어른들이 접근을 해와서 또 외로움을 달래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성을 착취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 아이들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성인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그런 결핍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보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그런 수많은 지금 이 짧은 어구에도 이게 그 고려가 돼 있죠. 네. 이런 것들 뭐 한 번 읽으면은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약간 성범죄 이런 것들은 되게 그 강력하죠. 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눈에 확확 들어와요. 예를 들면 민사 판례는 뭐 이렇게 금융권 판례, 뭐 이게 자본 뭐 시장법 이런 판례들 보면 상법 관련 판례나 이런 거 보면은 민사 판례도 마찬가지고 채권 채무 관계 무슨 제2금융권 은행으로 뭐 채권을 양도를 하고 뭘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소멸시효가 어떻고 굉장히 복잡하죠. 예, 판례 어려운 것들은 진짜 사실관계 하나 분석하는데 뭐 한두 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판례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어차피 뭐 죄 저지르는 건 뻔하니까 뭐 차 안에서 뭘 어떻게 만지고 지하철에서 만지고 지하철 계단에서 뭐 치마 속을 촬영하고 뭐 이렇게 성범죄들은 모텔에서 뭘 먼지거리하고 다 뻔하기 때문에 예, 그쵸. 뭐 유사 성행위를 뭘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안 된다. 뭐 쉽사리 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한 질문들이고 맞는 거고. 3번 특례법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예. 지하철 대중 목욕탕 등등등등 있겠죠. 행위자 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가 이렇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지하철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되지 이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네, 가슴을 만지면 안 되지. 당연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렇게 할 만한 행위지. 그 당사자는 물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헉 할 수 있겠죠. 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2차 다발에다가 성범죄가 나왔을 때 강제추행이 나왔다 그러면 성적 수치심, 혐오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런 단어들 현출돼야죠. 뭐 당연한 얘기고 네. 답은 4번밖에 없나 보네요. 사람과 차량과 빈번한 도로에서 이제 실제 사례 판례 나왔죠. 이런 거는 이제 일반론이고 너무나 일반론이고 네. 이거 그러니까 어떤 판례인지 유추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딱 이제 이거 무슨 판례구나 나오죠.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이때 피해자가 여성분이었고 48세였나? 네. 40대 중후반의 여성분이었고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렸어요. 그 남자분이. 그러니까 무슨 이제 왜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엿먹으란 뜻인지 아니면 뭐지? 아무튼 왜 이런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보여줬답니다. 이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여성분이 그냥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약간 그리고 그런 뉘앙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판례 입장을 제가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여성이 나이가 48세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나이면은 무슨 17살 소녀도 아니고 그냥 이게 바지를 내렸을 때 그냥 뭐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고개를 돌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바지를 내리면 순간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개 돌리면 되고 뭐 그게 뭐 남자의 성기를 봤다고 그게 그렇게 뭐 충격 먹을 일이냐 48세나 된 여성분이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 판례 공부를 할 때. 여튼 강제추행죄가 뭐 성립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도라이 아니야? 뭐 바지를 왜 벗어? 이런 빈번한 도로에서 미친놈이네.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되지. 뭘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깍 내가 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어. 뭐 이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체적으로 판례를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받았었어요. 아무튼 이거는 강제추행죄 성립을 부정했던 사안. 뭐 이거 교과서에 다 있는 판례죠. 이것도. 네. 문제 자체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1번 2021년도 판례. 네. 중간간 알코올 블랙아웃. 네, 블랙아웃하고 패싱아웃 구분해라. 블랙아웃 이거 정전됐을 때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네, 정전돼가지고 집에 정전되면은 밤에 새카맣잖아요. 형광등 다 나가면 블랙아웃이죠.
이건 잠깐 정전된 거고, 정신이 정전된 거고, 패싱아웃은 완전히 맞대가리 간 거. 네. 그때는 심지상실한 거 분류이 된다. 이건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판례죠. 내용도 꽤 길어요. 뭐 의학적 내용도 있긴 한데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구분해주라. 만약 2차 다발이 나오면 나올 수 있고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내용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판례 위기에 의한 간음 2020년도 이거 전원합의체네요. 이거 아청법인 거 보니까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었나 봅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는 네 그쵸. 네.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네. 보통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뭐 학교 성적이나 네.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강남에 사니까 부모들이 부자고 네. 학원 강남 대치동의 학원에서 그 공부 열심히 하는 또래들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네. 남들은 야자 째고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놀고 있을 때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옆에서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만 생뚱맞게 노는 게 네, 같이 놀 사람도 없고 그런 분위기가 학구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니까 다 공부만 하고 이런 게 있죠. 전체적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과 그다음 부모의 직업과 월 평균 수입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죠. 네. 근데 뭐 저기 판잣집 이런 아이들은 뭐 부모들이 케어도 안 되고 네. 뭐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하는 돈도 제때 못 내고 뭐 수학여행 가는 것도 비용이 부담스럽고 네. 교재도 제대로 못 사고 이런 이제 극심한 빈부격차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려운 저기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결핍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나오죠. 성적 결정. 그냥 이 판례 요지만 읽어봐도 사실관계 안 봐도 뭔 짓거리를 했을지 어떻게 돌아갔을지 뻔히 보이죠. 외관상 이렇게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 아이는 그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충분히 받아야 될 교육과 어떤 그런 것들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핍이 되어서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이제 나쁜 늑대 같은 어른들이 있죠.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아저씨한테 기대.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저씨가 친구해줄게. 네. 이러면은 딱 그 머릿속에 딱 그냥 느낌이 확 오죠. 찌릿찌릿 오죠. 이런 거 2차 시험에 떴다 그러면은 정말 네. 신나게 쓰면 됩니다. 정말. 네. 뭐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꼭 외워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든지 말을 만들면서 썰을 풀 수 있잖아요. 예. 아동 청소년에 거의 빙의해가지고 내가 딸 가진 아빠가 돼가지고 딸 가진 엄마가 돼서 빙의해가지고 그냥 막 미친듯이 써 내려가면 됩니다. 네.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아이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어른들은 나쁜 어른들이다. 이런 치매, 이런 성착취 이런 것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엄청난 뭘 초래한다. 그쵸?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 거의 뭐 그냥 그쵸? 네. 그냥 열심히 바르면 됩니다. 2차에 뜨면 성범죄는 옳다구나 하고 쓰면 됩니다. 위계 나왔으면 오인착각 부지. 네.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오면 정말 난감하죠. 네. 위계에 의한 간음이 떴으면은 당연히 위계에 대한 정의. 네. 그래서 오인착각 부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단어 성적 자기가 성범죄가 나왔으면은 그게 뭐가 됐든 강제추행이든 간음이든 뭐 청소년에 대한 간음이든 뭐 위계에 의한 간음이든 강간이든 뭐가 됐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다발에서 안 나온다? 네 그쵸. 간음죄 성립한다. 왜곡된 지점이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네, 그냥 무조건 성범죄 나오면은 위계가 나왔다? 오인착각 부지가 안 나오면 안 되듯이 네, 왜곡된 지점이 그 성행위 자체이냐 아니면 그 동기이냐 그 금전적으로 결부됐다는 거 그 내용 나오죠. 결부된 금전적 네, 대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어구들이 많아서 네. 근데 이 객관식은 이런 것 중에 중간중간 띄어서 판결 요지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고 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판례를 많이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그쵸. 또래 집단에 충분한 보호를 받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소외된 아이들이 있죠. 가정에서 소외되고 학교에서 소외되고 그런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해야 된다. 네. 그런 아이들이 외롭고 결핍이 있어서 가지고 그 가정의 잘못이고 부모의 잘못이고 그걸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공교육 학교의 잘못인데 그거를 개인의 책임으로 물어서 그 피해자가 다른 나쁜 어른이 접근했을 때 그 외로움을 해소시켜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용돈을 줘서 그런 거에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 중간중간 판례 다 갖고 와서 다 지문 구성하고 있죠. 스마트 챗